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대 5만 달러 추락 어느 쪽이 정답일까? 라는 기사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전례 없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 라는 이 자오창펑 바이낸스 창립자의 확신 그리고 5만 달러 선까지 추가 조정을 경고하는 신중론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행보가 굉장히 이제 그 조정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더더욱 이런 이제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이낸스 창립자 자오 창펑은 다보스 포럼에서 2026년 가상자산 시장이 과거의 4년 주기설을 깨고 슈퍼사이클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암호화폐 이제 친화적인 정책 기조가 확산됨에 따라서 이번 상승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규모로 전개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가 에반 알도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미 5개월째 약세장에 머물고 있고 슈퍼사이클 가설은 사실상 무효화되었다라고 오히려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 알도는 고차원 시간 프레임의 이 머니플로우와 이 기술적 지표를 근거로 오는 5월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까지 밀려나며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세기형 패턴이 하방으로 이탈하는 이 곰 트랩의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고 이 7만 달러 선 아래에서는 장기적인 매수 기회를 노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이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교체 여부가 아니라 이제 교체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 블랙록 상무이사 릭 리더의 행보가 핵심 변수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 리더로 지금 블랙록의 상무이사가 떠오르고 있어요. 새롭게. 캐비넛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몇몇 있었는데 후보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리더 같은 경우는 연준 의장으로 취임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에 발맞춰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2분기 후반인 6월경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이제 교체되는 그 시기 다음부터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연준이 이제 50bp 이상의 과감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되며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 기폭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에반 알도라는 사람이 약세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5월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조와 연결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6월경부터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5월까지는 좀 조정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바닥에서 돌리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은이 이제 100달러를 돌파하고 금이 5,000달러를 돌파하는 이 원자재 시장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자본 흐름 역시 가상자산으로 회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회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가격 조정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귀금속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은 뭐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우세합니다. 앞으로도 상승을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상승이 있으면 결국 이제 조정이 나오죠. 결국엔 조정이 나올 것인데 그 조정이 언제 나오고 그 조정이 나왔을 때 과연 비트코인의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과연 2026년에 이 차오장펑이 이야기한 것처럼 4년 주기설이 깨지고 슈퍼사이클이 올 것인지 아니면 5만 달러까지 조정세가 나올 것인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조정 장세는 맞습니다. 조정 장세고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시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끝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채굴자들의 이제 급격한 투매와 장기 보유자들의 매수세 둔화가 지금 맞물리면서 13% 이상의 추가 폭락을 예고하는 이런 경고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결과 이 155일 이상 BTC를 보유한 장기 보유자들의 매수 강도가 눈에 띄게 약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1월 19일 26,618 BTC에 달했던 1일 순매수량이 불과 나흘 만인 1월 23일 17,109 BTC로 24%나 이제 급감을 한 겁니다. 장기 보유자들이 여전히 이제 가격 하락을 방어하고는 있지만 매수세의 화력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약세의 원인이다라고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매도세와 매수세의 이 치열한 이제 전쟁인데 그 안에서 매도세가 더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매수세는 조금 약한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조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들입니다. 이 흐름들이 이제 언제 바뀔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는 이 강력한 매수세가 뒤따라주지 않고 있어서 이 조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형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굴자들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 수익을 실현하고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보유 물량을 시장에 일부 내던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이제 폭락을 해서 이 수익성이 이제 악화가 된 거죠. 이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운영비 충당을 하려면 일부 비트코인을 지금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 형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세장은 이런 이제 복합적인 원인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래 투자자들의 움직임들 한번 지켜볼 건데, 고래 투자들은 지금 뚜렷한 이제 뭐 매수세나 매도세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뭐 살짝 매도가 나왔지만 횡보 정도이고, 지금 보라색 고래가 살짝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약세 국면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고래 투자자들도 명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이다라고 단기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업들은 사들이 있는데 왜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못 넘을까라는 기사예요. 이게 이제 이상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왜 기업들이 계속해서 사고, 뭐 스트래티지도 사고, 지금 계속해서 비트마인도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는데 왜 오르지는 않고 있을까라는 거죠. 문제는 결국엔 수요의 질이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업 재무 주체와 ETF의 순수율을 반영해 30일 이동평균 기준 겉보기 수요 증가 지표는 지난해 12월 이후 계속 음수 영역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음에도 ETF 자금 유출 가능성이 시장 전반의 수급 균형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압력은 최근 몇 달간 눈에 띄게 완화가 됐지만 ETF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이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서 수요 지표는 반등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TF는 실제적으로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많이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흐름들이 좀 크게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순유출이 다시 한번 또 발생을 하고 있어요. 블랙록의 이제 10억 달러 패닉셀, 이 암호화폐 빙하기 신호탄인가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이 블랙록의 ETF에서 자금이 다시 한번 또 대거 매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거 매수가 들어왔다가 또 대거 매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리고 좀 약세라는 게 명확하게 좀 보여져요. 이걸 보면. 그래서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이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시장에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급격하게 뭐 떨어졌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흐름보다는 장기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 중장기 추세에서 이 기준선이 이렇게 한번 깨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조정 약세장 국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들이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조정장이 이 예전에 4년 주기 사이클처럼 똑같이 가게 된다면 1년 정도의 조정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년 정도의 이 조정세들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럴 때 이제 바닥권에서 머물면서 바닥권에 좀 이제 매수하는 분할 매수 전략이 오히려 나을 수 있죠. 추가 조정들이 나오더라도 이제 보통은 5만에서 6만 달러 선을 보통은 많이들 보고 있어요. 이 바닥권을. 그래서 5만 달러나 6만 달러 선이 바닥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제 바닥권이 왔을 때 이런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바닥권에서 오히려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고래들은 이때 진입을 합니다. 공격적으로 이제 고래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 그때가 이제 바닥권이고 우리는 그때를 좀 노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현금 일부 확보를 꼭 해 놓으시고 나중에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남겨두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이제 비트코인이 100% 들고 있으면 나중에 떨어졌을 때 사질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유있게 나는 현금이 있으니까 뭐 떨어져도 좋다. 나는 저가에 더 매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비율 항상 일부는 가져가셔라.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략을 좀 중장기적으로 세우시고 투자하시면 좀 더 여유 있게 투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일러, 마이클 세일러는 오렌지는 멈추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추가 매입 기대라는 기사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뭐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암시하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렌지 이 점이 클수록 이제 매수가 더 큰 형태이죠. 근데 뭐 스트래티지야 뭐 자금력이 아직까지도 받쳐주고 있어서 이 부분 전략이 가능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앞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또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뭐 스트래티지가 산다고 해서 무조건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적으로 보시고 비트코인 급락, 창펑좌우 매수, 보유가 결국 이긴다라는 기사예요. 창펑좌우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장기 보유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역설하고 있는데 바이 앤 홀드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엔 수년 동안 수많은 트레이딩 전략을 지켜봤지만 단순한 매수 보유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은 거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뭐 바이낸스 창립자야 당연히 이제 수익이 고정 수입이 계속해서 들어오잖아요. 뭐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 수입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죠. 하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여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거 100%다 들고 있으면 여력이 없어서 투자를 오랫동안 보유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전략들 현금을 일부 보유하고 분할 매수 바닥권에서 이제 분할 매수하는 전략들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2년 만에 첫 손실 확정, 대폭 낭창, 진입 경고 등 뭐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폭락장 같은 것들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비트코인의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이 우려에 대한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아직 전 바닥권은 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 이 바닥권이 다시 한번 깨진다면 추가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뭐 페이크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임수 패턴으로 이렇게 깼다가 다시 한번 올리는 이런 흐름들도 나올 가능성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모하게 베팅을 하는 거는 조금 권해드리진 않고 확실하게 이제 돌리는 시점을 보고 그때서 이제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 조정장이 이제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이런 장에서는 무조건 비트코인만 보지 말고 제가 여러 가지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서 투자 기회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자금이 계속해서 이제 좀 고갈되는 흐름들이 많은데 이제 자금이 유입되는 쪽 그런 시장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주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몇 개의 종목 언급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도 해보시고 이게 진짜 괜찮은 건가, 앞으로 성장이나 뭐 상승 가능성들이 있는 그런 기업이고 종목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들 권해드립니다. 지금 뭐 다 상한가를 한번 쳐버려가지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뭐 조정세가 크게 왔다 갔다 등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조심하시고 좀 대형주로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도,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